이번에는 우리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들 흐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가지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CJ 바이오사이언스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CJ 제일제당이 바이오 사업부 매각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종목 급등하다가 현재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제가 예전에 그런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하겐다즈를 너무 좋아해서 하겐다즈를 열심히 먹으면서 난 하겐다즈를 열심히 먹으니까 제너럴 밀즈의 주가에 도움이 되겠지 하면서 제너럴 밀즈를 사면 하겐다즈를 맛있게 먹으면서 더 맛있게 더 많이 사 먹는 생활 속의 투자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치폴레도 마찬가지죠. 치폴레를 너무 좋아해서 치폴레를 매일 사 먹는데 그래서 난 치폴레의 그 주주가 되어서 도움을 주면서 나는 시세 차익도 얻어야겠다. 생활 속의 투자가 된다. 근데 나는 한국에서 비비고를 좋아해서 비비고 만두를 일주일에 2봉다리씩 먹는데 CJ 제일제당 주가는 맨날 빠져. 그럼 이제 비비고를 좋아하던 사람들마저 안티가 돼버리는 생활 속의 투자가 악순환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CJ 제일제당도 그거를 각성했는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집중하려고 지금 이 프로젝트를 벌인 것 같습니다.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으로 날아갔잖아요. 농심도 삼양식품만큼 가진 못했지만 K라면의 돌풍에 이어서 그 시세를 조금 얻었습니다. 근데 비비고는 중국식 만두 링링을 제치고 미국에서 1위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땅굴을 파가지고 전 저점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의 슈안스 치즈라는 치즈 그 회사를 인수한 것도 그 유통망을 타고 들어가서 월마트 및 코스트코를 싹 다 점령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성과를 거뒀죠. 근데 그 성과가 주가로 돌아오지 않으니 주주들은 원성만 높아지는 것이죠. 왜 그런가 했더니 결국은 그 그린바이오가 발목을 잡은 거죠. 그린바이오가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가축 같은 경우가 상당히 투자가 어려운 게 지금 그 대체 투자로 소도 투자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소 같은 경우는 너무 그 힘듭니다. 예를 들어 질병이 닥쳐버리면은 소 구제역 같은 거 걸리면은 구청 공무원들이 산 소를 땅에다 다 파묻어서 죽여요. 그럼 아기 소부터 다시 기르려면은 너무나 힘든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나 돼지가 먹는 가축이 먹는 아미노산을 비롯하여 그 그린바이오를 지금 그 제공을 하는 이 CJ 제일제당의 이 바이오 부분이 너무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CJ 제일제당의 바이오 사업부 동물 사료용 첨가제가 주력인데 이게 지금 매출로 따지면 23%고요.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30%나 차지하는 CJ 제일제당에서 무시할 수가 없는 비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CJ 제일제당이 바이오 사업부를 매각을 하려는 건데 바이오 사업부가 그린 사업부만 있는 건 아닌데 그린바이오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CJ 제일제당은 3개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지금 현재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맨날 뉴스에 나오잖아요. 펩트론, 뭐 지금 머크 이런 애들이 하는 게 레드바이오입니다. 우리의 혈액의 색깔이 피 색깔이 빨갛기 때문에 그걸 레드바이오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그냥 일상 앞에 뭐 아무것도 안 붙이고 바이오라고 하는 바이오가 그 레드바이오예요. 근데 레드바이오도 하고 있죠. 천랩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그 다음에 화이트바이오도 하고 있습니다. 화이트바이오는 석유가 까만 색깔이잖아요. 까만색에 반대되는 색깔이라고 해서 화이트바이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썩는 플라스틱 같은 거 만드는 거죠. 우리 그 코로나 때 이제 마스크를 많이 썼는데 마스크를 막 바다에 막 버리다 보니까 갈매기가 바닷가에서 그 자기 발에 마스크가 엉켜가지고 자기 혼자 못 풀고 그러고 계속 살아가는 이 모습들 그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썩는 플라스틱을 만들면 플라스틱류를 많이 쓰더라도 그게 다 썩어버리는 거죠. 해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게 작은 물고기 멸치를 또 그 더 큰 물고기가 먹고 더 큰 물고기가 먹고 나중에 고래가 먹고 그럼 고래 고기를 먹으면 이제 멸치 몸에 있는 그 플라스틱부터 다 먹게 된다. 그러니까 해양으로 만약에 갔을 경우에도 해양에서 녹아서 다 썩어버리는 플라스틱 이런 것을 지금 합니다. 근데 지금 그린바이오를 빼고
레드바이오랑 화이트바이오는 비중이 상당히 낮아요. 미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CJ제일제당이 판다고 하는 바이오 사업부는 그린바이오예요. 아까 말한 대로 주로 동물 가축의 사료로 쓰이는 것이고, 사료용 첨가제 아니면은 식품의 조미료, 우리 MSG라고 부르죠. 그런 부분인데, 라이신, 트립토판, 헥산, 발린, 농축 대두단백, 이 5개 분야에서 세계 1위예요. 세계 1위임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심하고 중국의 영향이 크다는 것이죠. 중국 사람들이 소, 돼지, 뭐 동물을 많이 먹기 시작하고 내수경기가 살아나야 이것들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팔려고 하는데 몸값이 최고 5조에서 6조 원 정도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미 매각주관사 모건스탠이 선정했고요. 그리고 이르면 다음 달에 본입차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떼어져 나가면 자기 몸의 영업이익의 30%, 3분의 1이 떼어져 나가지만, 중요한 거는 아까 말한 대로 그 본업이라고, 원래 본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처음에 이 식품 사업으로 시작했던, 옛날에 설탕을 팔던 회사 아닙니까? 대한제당, CJ제일제당, 뒤에 당자가 붙은 애들은 설탕을 팔던 회사죠. 근데 이 비비고의 실적이 이렇게 좋고 아무리 미국을 공략을 해도 주가에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이 모습을 결국 자기 몸에서 다르게 생긴 모습을 떼내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좀 더 집중이 돼서 주가가 오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CJ제일제당에서도 밝혔습니다. 비비고 사업에 집중을 하겠다고. 자, 그러면 CJ 바이오사이언스는 뭐냐? 아까 중간에 나왔죠, 제가. 1000랩을 인수했다고. 1000랩을 인수한 그 회사가 바로 CJ 바이오사이언스로 자회사를 사명이 변경된 것이죠. 얘네가 바로 레드바이오죠. 혈액 색깔 빨간색에 관련된 레드바이오. CJ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개발 중인 게 CJRB101이란 이 물질이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속도인 것도 임상 1상도 안 들어갔어요. 아직. 얘네는 무슨 기술이 있냐면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이 있습니다. 미생물이 마이크로브, 생태계가 바이옴, 이걸 합쳐서 미생물의 생태계를 뜻하는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이거를 뭘 하느냐면은 미생물의 유전자 변형을 시키는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장에 미생물이 수십조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미생물을 만약 변형시킨 의약품을 만들어서 이 사람의 몸에 넣게 되면은 원래 있던 미생물에서 그 탄생되는 어떤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다. 이런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면역항암제 후보물질이에요. 아까 CJRB101이 경구용이고, 근데 이게 이제서야 작년 1월 달에 FDA에다가 임상시험 계획을 내고 승인을 받아서 이제 환자 모집 단계에 있습니다. CJRB101 단독요법이 하나 있고, 머크랑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병용요법이 하나 있거든요. 머크는 알테오젠 때문에 이제 하도 많이 거론이 돼서 굉장히 친숙한 회사가 되었는데, CJ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미국 임상시험에서 흑색종 환자 중심의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비소세포 폐암 환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비소세포 폐암 환자는 많아요. 유한양행이 렉나자를 무상 공급했죠. 그리고 이 지금 흑색종 환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나눠가지고 미국에서 흑색종 환자를 모집하고, 국내에서는 비소세포 폐암 환자를 모집해서 아까 CJRB101 요 지금 단독요법과 지금 키트루다의 병용요법 요거를 이제 임상을 진행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면 CJ제일제당에서 레드바이오는 곧 빠져나갈 게 지금 확실하고, 빠르면은 다음 달에 본입찰이 들어가니까. 근데 그건 그린바이오라고 했죠. 그린바이오를 떼내고 이제 CJ그룹 안에는 레드바이오랑 화이트바이오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레드바이오는 결국에 과거의 1000랩, 현재의 CJ바이오사이언스가 주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크겠죠.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린바이오는 떼냈지만 레드바이오랑 화이트바이오는 계속해서 CJ그룹에서 주요 바이오의 그 어떤 두 쌍두마차로 지금 진행이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양쪽의 주가가 다 오르고 있는 겁니다. CJ바이오사이언스는 사이언스대로, 레드바이오는 남겨서 지금 계속해서 갖고 나간다고 하니까 오르는 것이고, CJ제일제당은 제일제당 나름대로 그동안 골칫거리였고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레드바이오를 떼내서 버려버린다니까 오히려 비비고가 부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오르고, 지금 양쪽 다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시나리오여서 양쪽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눈여겨봐야 될 것은 CJ그룹 하에 있지만
일단 임상 1상 단계도 들어가지 않은 아주 극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성과가 나오려면 아직 기다려봐야 된다. 이것은 조금 명심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레드바이오 그리고 화이트바이오로 역량을 집중해 나가는 CJ 바이오사이언스 앞으로 주가 흐름도 승승장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리파인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금융시장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요? 네, 리파이니까 뭔가 뭐 다시 해준다 뭐 이런 뜻인 것을 어감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 네. 자, 사기가 하루에만도 뉴스에 하루에 한 건은 꼭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당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5,000명을 대상으로 유사투자자문에서 또 코인 사기를 쳐가지고 3천억 원의 피해를 입힌 투자자문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투자자문사가 아닙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 오늘 또 대법원 선고가 났어요. 부산에서 180억대 전세 사기를 일으킨 50대가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자, 이분이 지금 180억 원을 해먹었거든요. 그냥 15년 살고 1년에 10억씩 번다는 생각으로 버티고 나와서 잘 먹고 잘 살겠죠. 자, 이런 수많은 피해들 도대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미 수십만 명이 당하고도 맨날 이렇게 당한다. 정말 조심해야겠죠. 근데 이게 조심하려고 하는 것만으로는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파인 같은 프로테크 업체의 어떤 테크 기술을 빌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뭐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어떤 그 수수료에 대해서 지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죠. 저도 그렇지만 왜냐면 지금 집값이 예전에 비해 엄청나게 올랐는데 수수료율은 예전 그대로죠. 그렇죠? 강남에 무슨 3, 40억짜리 하나 거래하면 수천만 원 떨어집니다. 그거에 대해 불만이 많죠. 그래서 부동산 프로테크 업체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아예 0원인 물론 공인중개사들의 엄청난 반발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뭐 직방, 다방은 지금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과 기술이 합성이 된 프로테크 기업들이 많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리파이는 뭐라는 거냐? 직방, 다방과는 조금 다르죠. 직방, 다방은 이제 가지 않고도 거기서 360도도 돌려보고 그 안에서 이제 뭐 원룸도 구하고 이런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아까 말한 거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줄여주는 혹은 카드도 되는 이런 플랫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리파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전세자금 대출에서 사기가 일어나는 부분을 미리 방지해주는 서비스를 하는 프로테크 기업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권리조사 사업을 국내 최초로 고안을 해내서 요거를 지금 사업화한 것이고요. 전세 대출 시에 대출 기간의 리스크 요게 있는데 왜냐하면 부동산 소유주랑 세입자가 틀려서 그러니까 집주인이랑 세입자가 다른 경우에 보증장치와 채무자가 다른 불균형에서 발생되는 이 틈을 이 전세 사기 왕이라는 여기 나올 뻔했네. 이 사람들이 파고 들어가지고 이렇게 사기를 치는 지금 전세 사기 왕이라고 이름 붙은 사람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뉴스에 나온 게. 네. 그러니까 지금 전세 대출을 사기 위조한 허위 임대차 계약서들을 은행마다 돌고 돌면서 전세 대출을 실행해서 자기가 챙기고 그냥 잠적해버리는 이런 케이스들이거든요. 아까 전에 말한 지금 오늘 대법원 판결 15년 난 것도 지금 180억 원. 지금 200명을 대상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큰 게 아니라 사회 초년생들 그리고 뭐 신혼부부들 이런 보금자리를 빼는 아주 악질 범죄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약서를 사전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전세 대출 시 보증보험사나 손해보험사나 은행 이거를 연계해주는 서비스 이것도 리파인 하고요. 그 다음에 권리 부분에서 발생되는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솔루션 요거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리파인이 전세대출 기간에 담보대출 추가 여부를 계속 확인을 해가지고 왜냐면 처음에 받고 분명히 다 확인까지 했는데 추후에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사이에 가가지고 또 대출을 돌면서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 담보 대출이 확인될 경우에 해당 주택에 대해서 포괄 담보 인정 비율이란 거 요거를 계산해서 이게 80%로 이하로 운영되는 게 안정적이랍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CLTV라는 요 수치가 100%를 초과할 때는 4, 5 이상 건으로 바로 금융기관에 보고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기존의 등기부 권리조사 방법 요거랑 PTS 요거를 결합하여서
종합적 CFDA 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기존의 사기 방지 방법을 최고로 고도화한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전세 사기가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그 다음에 요즘에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던가 신혼부부 대출이 많아지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 이게 다 리파인의 모멘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국내 전세대출 권리조사 1위 업체인데 대출 사기 피해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기여도 하면서 수요도 늘어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